임나라는 국명이 무엇을 적은 것인가? 그 임나의 국명풀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만노를 적은 것이라고 했죠. 만노는 너른 것 중에서 어뜸 가는 것. 원시에서 말과 노을이 합쳐진 말. 이 노을은 한국어 너르다의 어원. 너르와 몽골어로 넓은 호수를 가리키는 노르, 그리고 일본어로 평야를 가리키는 노르, 너르가 모두 같은 어원에서 분화된 말이라고 얘기했죠. 그 넓은 곳을 뜻하는 노, 앞에 말이 붙었는데 이 말은 말벌, 말매미, 말잠자리 등에 쓰이는 그 말, 왕, 대장, 장수, 첫째가는 어떤가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과 맛으로 넘나든다고 했죠. 맏아들, 맏며느리, 맏딸 할 때 그 첫째 가는 것을 말한다. 어떤 가는 것. 이 만놀 이러한 말들이 서로 넘나드는 현상, 그것을 음의 부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음의 부전은 24대 백제 24대 동성왕의 이름이 모대, 모도, 말따, 마제 등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응집 발음의 경향이 강한 한국어에서는 이 만놀 이런 발음들이 거의 똑같이 납니다. 만놀처럼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진 발음의 경향이 강한 일본어에서 발음하면 마츠노르, 마즈노르, 마트노르, 마드노르 이런 식으로 발음이 좀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말과 놀이 합쳐진 이 가장 어뜸가는 넓은 곳을 가리키는 만노를 그 당시에 한자를 빌려서 표기하면 어떻게 적었느냐? 말로국, 말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로국은 삼국지휘서 외인전에 나오는 표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말로를 마츠로 또는 마츠로라고 읽습니다. 여기를 가리키는 말이 말라현이 있는데, 말랄은 일본의 역사책 고사기에 나옵니다. 일본의 고사기라는 역사책에 말라현이 나오는데, 말로국이 있던 곳을 말라현이라고 했습니다. 마츠로. 우리는 말로 말라인데 일본에서 읽으면 마츠라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와 만로는 사실상 발음이 똑같습니다. 한국인들이 발음하면 똑같습니다. 만로국은 삼국지휘서 동의전에 있습니다. 마한 54국 중의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책 남제서에 보면, 남제서 동남전 백제조에 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메라 혹은 메로라고도 하는데 메라. 동성왕 17년에 부귀를 격퇴한 공으로 사법명찬수류, 해례곤, 묵간나, 발대방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여합니다. 그때에 사법명이라는 사람한테 메라왕이라는 자유를 줬다고 합니다. 메라왕, 메라의 왕, 메라는 마라와 똑같습니다. 말라와 똑같습니다. 만날을 맨날, 당기다, 땡기다, 아끼다, 애끼다, 이와 같이 모음이 서로 넘나듭니다. 그것을 모음의 혼교라 하는데, 아에이오 모두
넘나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에도 있습니다. 앞을 애플, 안트 앤트, 마라 메라, 마이라 메라 된 것입니다. 근데 참고로 메라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 이름이 사법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법명. 사법명의 성씨를 사씨라고 보느냐 사법이라고 보느냐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 사법이 지역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지역. 이름은 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라고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근거 없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은 본래 뭐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름이 두 글자였을 텐데 세 글자로 맞춰서 그냥 하나 생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법은 지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률, 헌법, 규범을 일본어로 놀이라고 합니다. 놀이. 그러니까 사놀이를 사법이라고 쓴 것입니다. 사놀이는 어디일까요?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생각날 것입니다. 소나라, 수나라, 산누리보, 지금의 큐슈 북쪽에 있는 사세보가 바로 이 사놀이라고 봅니다. 사세보는 임나, 말로국 바로 옆에 있죠. 그 지역 출신인 이 사람 사법명에게 메라왕, 즉 임나왕의 자기를 준 것입니다. 사법이 사놀이를 썼을 것이다. 소나라, 수나라, 사세보, 삼국사기에는 그와 똑같은 지명이 성열성, 활계성, 성열성과 활계성이 왜 사세보를 가리키는지는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활계는 살, 활자와 열계자입니다. 성열성이 가야금의 명인 우럭의 고향이라고 됐습니다. 가야금의 명인 우럭이 성열성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사세보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메두라국. 메두라는 이것을 연진 발음하면 마두라가 되죠. 마두라, 메두라. 이 메두라국은 일본 서기 중해천왕 9년조에 나옵니다. 중해천왕이 죽고 신공황후가 그 뒤를 이어서 전쟁을 계속할 때에 이 메두라국이 나옵니다. 그 메두라국을 다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신공황후 전설 중에 남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고 여자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남자한테는 잡히지 않고 여자한테만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포어, 이것을 일본어로 읽으면은 메도나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메두라국, 즉 임나라는 국명을 암시하기 위해서 여자들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에피소드를 장치로 쓴 것입니다. 여포어, 여자들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메두라. 그 다음에 만노군은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전에 나온 말입니다. 김유신이 태어난 곳입니다. 즉 김유신의 출생지인데 이 만노군의 만노는 이와 똑같습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이 만노군을 충북 진천에 비정하고 있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충북 진천은 고구려의 금물로군이었는데 경대왕이 흑양군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금물로, 흑양과 만노는 언어적으로 볼 때에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지명입니다. 김부식이 왜 만노군을 충북 진천에 비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뭐 태령산이 있고 김유신의 이름은 유신은 뭐 경자와 비슷하고 어쩌고 하는데 다 엉터리라고 봅니다. 저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전이 앞부분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유신의 할아버지를 김무력이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틀렸다고 봅니다. 김유신은 가야국 마지막 왕 구형왕의 아들이 세종입니다. 세종 노리보입니다. 그 아들이 솔지공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김서현입니다. 김서현의 아들이 김유신입니다. 이 솔지공을 빼먹은 것입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이 솔지공의 존재를 완전히 빼버리고 세종의 동생, 둘째 동생은 탈지질검, 일본 서기에는 수임천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생은 무력입니다. 이 무력의 아들이 김서현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무력이 아니고 세종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이 세종의 손자이고 김유신의 정조부입니다. 노리부 세종은 김유신의 정조부이고 솔지공이라는 존재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만노군은 충북 진천이 아니라 kyushu 북단의 마초우라, 지금의 마초우라, 말로국이 있던 곳, 메두라국이 있던 곳, 여기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언어적으로 볼 때는 여기가 거의 99% 확실합니다. 그러나 저는 차자 표기를 바탕으로 지명, 국명, 인명을 연구할 뿐이고 다른 종합적인 관점에서는 검증을 하지를 못합니다. 만노군이 충북 진천이 아니고 kyushu 북부 임나국이 있던 곳이라는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모로성. 모로성은 삼국사기 신라분기 자비왕 14년조에 나옵니다. 471년입니다. 자비왕이 여러 성을 쌓았는데 그 중에 모로성이 있습니다. 모로가 이 말로 즉 임나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모로성은 일본 서기 계책에 나오는 임나사현, 백제에게 줬다고 하는 임나사현 중에 모루가 있습니다. 그 모루가 바로 이 모로성, 즉 말로국, 여기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여기 나온 표기들은 모두 음차 한 표기입니다. 한자의 음만 빌려 쓴 것입니다. 한자가 가진 뜻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 차자에서 적을 수가 있으니 바로 이러한 표기들입니다. 먼저 임나. 임나는 일본 서기에 주로 많이 나오죠. 이
임나의 나는 음자한 표기인데 앞에 임자는 한자의 음을 빌려 쓴 게 아닙니다.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 맡을 임자죠. 맛이라는 이 뜻을 빌려 쓴 것입니다. 뜻의 진짜 뜻 그대로 빌려 쓴 것이 아니고 이 맛과 맛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음을 빌려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음 훈차랍니다. 진의 훈차가 아니고 사음 훈차한 글자입니다. 그 다음 전라. 전라는 양직공도에 나오는 표기입니다. 이 전자가 무슨 전자입니까? 앞전자? 그렇게 생각하면 앞전자는 맞습니다만은 맞은편, 마주 할 때 이 맛, 이것을 적은 것입니다. 우리 서로 등을 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맞대면은 이 맛, 이 말을 맞박이라 그러죠. 일본어로도 이 전을 마에라고 합니다. 마에.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주보다 맞은편, 얼굴을 맞대다, 맞박할 때 그 맛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적은 것입니다. 역시 사음 훈차한 것입니다. 임나, 만나 모두 같은 나라의 이름을 적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응유. 응은 매입니다. 매야. 독수리 말고 매 있죠. 매. 그러니까 매를 적었고 이거는 유자는 유람할 때 놀러 다닌다 할 때 유. 놀 유자입니다. 놀을 적은 것이고 이것은 매입니다. 매놀입니다. 만널, 이 만널에서 만놀, 매놀. 이 매놀을 적은 것이 이 만놀, 매놀이 된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응유라고 적었습니다. 둘 다 사음 훈차한 글자입니다. 응과 유 둘 다 사음 훈자였습니다. 이 표기는 응유라는 표기는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삼국유사 권삼 탑상 제4 황룡사 구층탑에 안홍이라는 스님의 동도 성립기에 나오는데 주변 9개 나라를 진압하기 위해서 황룡사 탑을 9층 탑을 세웠습니다. 1층부터 이렇게 쭉 해서 9층까지 세운 것입니다. 그 1층이 일본, 2층은 중화, 3층은 5월, 4층 탕나, 5층 응유, 6층 말갈, 7층 단국, 9층 8층 여적, 9층 예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층이 응유인데 응유가 바로 말로 즉 임나입니다. 임나. 그 다음 응준. 준은 법률, 규범, 표준, 기준 이런 것이 일본어로 놀이입니다. 놀이의 응집 발음이 놀입니다. 놀. 우리 고대 한국어에 놀이 있었는데 사어가 돼서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애누리 없다의 누리에만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 응주는 매놀, 이와 똑같습니다. 매놀을 준 것입니다. 이 응주는 제왕운기에 나오는 표기인데 이승휴는 제왕운기에서 백제의 다른 이름이라고 해놨습니다. 남부여 혹은 응준이라 했다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응주는 백제의 이명이 아니고 임나의 이명입니다. 이승휴가 임나를 가리키는 응준을 백제로 착각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송포는 한국어의 차자 표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한국어의 차자 표기입니다. 근데 이
송포는 한국인들은 이렇게 자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만이 자자할 수 있는 표기입니다. 마츠오라입니다. 마츠오라, 마츠라. 그러니까 이 음차 표기는 한국, 임나,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이 하든 누가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사음 훈차는 요 아래는 일본식 사음 훈차를 할까요? 그렇다면 위에는 한국식 사음 훈차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오늘날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옛날 임나인들은 이 모두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즉 임나어는 가라어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중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두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목협자인데 목협자는 일본어로 메두라코, 메두라코. 코는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가 메두라입니다. 임나 지역의 어떤 사람 이름을 메두라코라고 한 것입니다. 일본 서기에 보면은 갈자, 갈성자, 한자 그러한 표기가 나옵니다. 갈자, 갈성자, 한자. 갈자는 가라코, 갈성자는 가츠라키 코가 되겠죠. 한자도 가라코. 갈자, 갈성자, 한자 표기는 다르지만 모두 가라의 자식, 즉 가야의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갈자, 갈성자, 한자. 가야를 가라 혹은 가락이라고 했죠. 가락을 일본인들이 가라키라고 하고 그것을 갈성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갈, 갈성, 한은 모두 같은 가라를 적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음차 표기, 그리고 이것은 훈차한 표기. 훈차는 진의 훈차, 사음훈차가 있고 훈차와 음차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이 차자 표기를 알아야만이 임나라는 국명을 좀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시어수 말과 노을이 합쳐진 만나, 만노를 한자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차자에 적은 그 표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표기를 하면 어떨까요? 임나, 임나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표기가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올바른 표기냐? 아닙니다. 이것은 이 임나는 제대로 올바르게 표기한 것입니다. 차자에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임나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표기는 엉터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만나를 이렇게 적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후대의 2차, 3차 표기자들이 이것만 보고 엉터리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잘못 쓴 것이고 이것이 무슨 국명을 적은 것인지 모르고 따라 쓴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표기를 잘못된 것입니다. 왜? 이 임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자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나 이런 거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임대입니다. 일본 서기에 보면 임대국이 나옵니다. 임대인데 이것은 후대의 2차, 3차 표기자가 잘못 적은 것입니다. 원래는 이러한 표기가 나와야 하는데 잘못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뭔지 모르니까 임나, 임나
듣고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후대의 2차 표기자에 의해서 왜곡된 표기입니다. 잘못된 표기입니다. 원래 지명은 임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임례는 바로 말 맞추로 이 근처에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나를 잘못 듣고 그것이 올바른 국민인 줄 알고 전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규슈 북부 지도를 찾아보면은 이마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임례국이 있었겠죠. 임례를 연진 바람에 이마리가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둘 다 원래 만나였던 것을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것을 음독해 가지고 잘못 전해진, 즉 2차, 3차 표기자에 의해서 왜곡된 표기입니다. 임례국, 이마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마나 역시 후대의 표기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마나가 올바른 표기이고 앞에 미를 붙인 것은 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을 음운도 취하면 미가 됩니다. 백제 삼건왕을 임글왕이라고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글, 미근, 삼근, 미근, 임근. 앞에다가 그 임자의 임이 미가 되고 마나 중첩을 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나가 올바른 것인데 앞에 미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이 임나가 뭔지를 모르는 후대의 일본인들이 미마나로 잘못 읽은 것입니다. 이 미는 미코토라 해가지고 임금이나 높은 분을 호칭할 때 붙이는 경칭 접두사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나 앞에다 만노국 앞에다 미를 붙여서 그 나라를 좀 우대해서 부른 이름이 미마나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임나를 잘못 읽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마나 잘못된 국민입니다. 우리가 이 만나를 쓴 임나라고 하는 것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의 국명은 만나이지 임나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임나라는 것도 원래의 국명을 왜곡해서 잘못 읽고 있는 것이고 미마나라 하는 것도 일본인들이 만나를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마나를 이렇게 삼간명, 이 일본어로 읽으면 미마나입니다. 이렇게 적은 것은 2차 표기자도 아닌 3차 표기자에 의해서 더 왜곡된 것입니다. 왜곡이 한 번 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기들은 차차 표기로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차차 표기의 일종이기는 하지만은 제가 이러한 표기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것은 1차 표기자에 의한 표기라고만, 즉 2차, 3차가 표기를 했더라도 왜곡이 되지 않은, 변형되지 않은 표기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국명에서 변형되지 않은 것들은 차차 표기에서 다룰 수 있지만 이렇게 변형된 것은 차차 표기에서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된 것까지 찾아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면은 후대의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논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현 상황에서는 이것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기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 개체천황 9년, 서기로 515년입니다. 그 개체 9년조에 보면은 물부련이라는 백제 사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물부지지련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물부련이라는 이름의 이 뒤에 붙은 련은 무라지,
우라지는 고구려의 망리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죠. 높은 배설아치 대신을 의미합니다. 물부는 모노베는 일본 서기에 보면은 황전별, 노가별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황전별은 아나타베, 노가별은 사츠마베, 아나타는 아나토는 야마구치현, 지금의 나가토를 가리킵니다. 아나타. 그 지역 출신 장군일 가능성이 크고, 노가벨은 사츠마베, 살마국 출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뒤에 붙은 별은 이 부와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물을 일본어로 모노라 합니다. 모노베, 즉 모노 지역 출신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모노는 말로, 모노, 임나를 가리킵니다. 임나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임나 지역 출신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백제사신, 이 물부리언이라는 백제사신은 한반도 백제가 아니라 큐슈 백제인일 가능성이 높고, 임나 지역, 즉 말로 지역에서 활동했거나 그 지역 출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이름에 모든 것이 다 그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반드시 지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이름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부련은 황전별이나 노가별과 마찬가지로 임나지역, 즉 말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해숙리라는 이름은 일본 서기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일본 서기의 그 천황들 중에 초창기 천황들은 이 문해숙리를 거의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숙리가 등장하는 기록을 보면 서기 95년부터 365년까지 거의 모든 천황기에 나온다 할 정도로 많이 등장합니다. 거의 300년 이상을 살았던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의 연도가 다 엉터리이기 때문에 300년 이상 사람이 300년 이상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70년 살았다면은 그 천황기가 전부 그 70년 내로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도가. 그에 대해서는 임나의 인명이라는 책에서 써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문해숙리 중에서 문해의 이 내자는 고대 한국에서는 주로 노로 읽혔습니다. 노에 가깝게 읽혔습니다. 지금처럼 내가 아니고 노에 가까웠습니다. 베트남의 하노이가 하네를 읽은 것이 하네라 써놓고 하노이라 있습니다. 조선시대 동국 신속 삼강 행실도를 보면은 내은계, 내은금, 내은덕이라 써놓고 논계, 논금, 논덕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 한글로 그 옆에다 그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내은이 논으로 이것이 노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문해이지만은 문해가 아니고 무노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역시 말로, 즉 모노, 임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임나 지역 출신이거나 임나 지역을 무대로 활동한 그 주된 활동 무대가 임나 지역에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이름입니다. 이 문해를 일본에서는 이것을 문해라고 합니다. 대마도 도주의 성씨가 문해씨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임나, 말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큐슈 지역과 대마도 지역의 성씨가 대부분 이 종씨, 즉 문해씨입니다. 또 큐슈 북부에 보면은 문해가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지명에 등장하는 이 문해도 역시 만노에서 비롯된 지명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라건자. 목라건자는 신공왕후 49년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목라건자는 백제 장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반도 백제가 아니라 큐슈 백제에서 주로 활동한 인물로 추측됩니다. 이 목라는 문화, 말로, 몰로, 임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목라건자는 임나 지역, 만너 지역의 장군이거나 만노 지역의 출신이거나 그 지역을 주로 활동 무대로 삼았던 인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공 49년은 서기로 249년입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엉터리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목라건자가 목라, 임나를 가리킨다.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강모야신. 근강모야신은 개체천왕 21년조, 서기로 527년입니다. 개체천왕 21년조에 근강모야신을 보내서 신라를 정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강모야신과 목라건자는 사실 이걸 거꾸로 바꾸면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모야는 야를 일본어로 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모노를 쓴 것입니다. 똑같은 목나와 똑같은 문노를 쓴 것입니다. 모노. 신공왕후 49년조에서도 목라건자가 신라를 정벌하러 갔는데 또 개체천왕 527년에도 또 신라를 정벌하러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300년 정도 차이가 있음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공왕후 기록이 연대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각숙리. 기각숙리는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2차, 3차 표기자들에 의해서 원래의 표기가 왜곡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이 기각숙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각숙리는 본래는 이렇게 적었던 것일 겁니다. 그렇게 추측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올바릅니다. 왜? 이것은 모, 그리고 이것은 쯔누, 문노입니다. 문노. 문노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노를 적은 이 한자, 원래는 모를 엄차한 표기였는데 이것을 후대 일본인들이 엉터리로 훈독을 합니다. 키라고
나무를 일본에서 키라 합니다. 그래서 훈독을 잘못 훈독을 해 음독을 해야 되는데 훈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훈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러한 한자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읽을 줄 모르니까 기노라고 그냥 자기네 멋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곡되어서 기각숙리라고 적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노라고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각숙리는 응신천왕 3년조와 인덕천왕 41년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응신천왕 3년은 272년이고 인덕천왕 41년은 353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보면은 문노 역시 같은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소궁숙리라는 이름은 웅약천왕 9년조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웅약천왕 9년은 465년입니다. 이 기소궁은 2차 표기자 그리고 그 다음 3차 표기자 3차, 4차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왜곡을 거듭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적었던 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는 이와 같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야입니다. 일본어로 이것은 야라고, 화살은 야라고 활은 미유라 합니다. 그런데 둘 다 활로 봐가지고 야로 읽은 것입니다. 이게 미유라 읽어야 되는데 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오야라고 읽었던 것인데 모야를 쓴 것이죠. 모야라고 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궁으로 바꿔서 이것을 기로 위처럼 이렇게 바꾸고 모야. 근데 모야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것입니다. 노라고 읽어야 되는데 야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소궁숙녀의 기소궁은 모야라는 표기와 기각이라는 표기 이런 데서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왜곡에 또 왜곡이 된 후대의 표기자들에서 왜곡되고 또 왜곡된 표기입니다. 이러한 표기들은 원래의 이러한 표기와는 달리 이렇게 왜곡이 됐다는 것은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본래의 지역에서 멀거나 그 시대 사람보다는 훨씬 더 후대의 사람이거나 기록한 사람들이 본래보다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가깝지 않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신라를 정벌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러 번 정벌한 것처럼 되어 있고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사실상 동일한 인물이고 한 번 같은 것을 여기저기 여러 개 나누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서기가 앞뒤에 엉클어져서 시대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나의 인명이라는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만화갑배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역시 백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서기 개체천왕기에 504년, 529년 두 번 등장합니다. 만화. 갑배는 가이, 우리말로 하면 가이, 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화, 즉 말로 임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나, 말로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가이,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만내 또는 만호라는 이름은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입중갈문왕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호 부인, 만내 부인. 내는 노라 했죠. 만호 부인. 만호 부인은 입중갈문왕, 입중은 법흥왕의 동생입니다. 입중갈문왕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중갈문왕의 아들이 진흥왕입니다. 그러니까 진흥왕의 여동생이거나 누이가 되겠죠. 여동생이겠죠. 여동생인데 어머니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입중갈문왕의 비가, 왕비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입중갈문왕의 딸이고 또 동륜태자의 비입니다. 진흥왕의 첫째 아들이 동륜태자입니다. 그런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 동생인 진지왕이 왕위를 잇고 그 뒤에 그 아들, 동륜태자의 아들이 진평왕입니다. 진평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내, 만호 부인은 입중갈문왕 사부, 사리지라고, 일본 서기에는 사리지라고 나옵니다. 사부의 딸이고 동륜태자 비, 즉 진평왕의 어머니입니다. 사람이 만호 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만호가 역시 임나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임나, 즉 만노를 가리키고 이 입중갈문왕 사리지 왕이 임나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거나 그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낳은 딸이 경주로 가서 결혼한 것이 이 만호 부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평왕을 낳았다고 봅니다. 동륜태자가 태자로 책봉된 것은 566년입니다. 그리고 57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아들인 진평왕이 즉위한 것은 579년입니다. 562년에 임나, 관가 10개의 나라를 이사부와 사담이 타멸하고 그 이후에는 큐슈 지역은 거의 신라 영향권에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신라가 거의 장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노 지역을 만노군이라 하고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이 그 지역의 태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595년에 김유신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만노가 562년 이후에는 신라의 영향권에 들었기 때문에 만노국이 아니라 만노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름에도 들어있는 이 지명의 유전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임나의 국명 유전자를 올바르게 짚어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역사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연구와는 달리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앞으로는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